네, 안녕하세요. 긍정일기 성소입니다. 지난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주 주제는 청년 고민 상담 2탄. 친구와 거리는 좀 두고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상처는 주고 싶지 않다. 라는 고민인데요. 심플합니다. 자기 개발하세요. 자기 개발해서 바꾸면 돼. 그래서 마칠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찬찬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헤어질 결심을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와 멀어지기로 했는데 친구에게 상처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나의 감정은 어디 있냐는 거죠. 친구의 감정은 존재해요. 그럼 나의 감정은? 그러니까 이렇게 결심을 한 거는 나를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프레임을 조금 동등하게 놓았으면 좋겠거든요. 나를 지키기 위한 것과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았을 때 당연히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일선상에 먼저 놓았다는 가정하에 왜 친구와 멀어지기로 결심을 하게 됐는지 그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이 친구를 만나고 오면 너무 에너지 고갈이 크다. 나는 파워 아이인데 이 친구 너무 E야. 만나면 체력이 이 친구랑 통화 한 번 하고 나면 아우 자기 말만 해. 진 빠져. 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는 긍정이야. 아주 긍정인데 상대방은 부정이야. 이렇게 만나서 나는 좀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 컴플레인만 막 몇 시간 듣고 와야 돼. 환장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더 지속되었다가는 내가 못 버티겠다. 나는 나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죠? 나예요. 남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프레임 자체를 나는 얼마나 나의 감정과 친구의 감정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냐. 너무 친구의 감정만 포커스를 해서 필요 이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걸 먼저 1단계 이제 이 감정을 돌아보기, 감정 인정하기 그 단계 같고요. 자, 두 번째, 좀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예, 자기 개발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뭘 하나 좀 시작을 해봐요. 왜냐면 바쁘다는 핑계가 최선이야. 내가 볼 때는. 이것만큼 좋은 게 또 없어요. 혹시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줘봐요. 가장 인상 깊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바쁨이라서 얘기를 하는데 뭐 좀 시작해봐요. 뭐 운동이든 뭐 공부든 아니면 뭘 좀 배우던지 뭐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뭐 영어 말하기, 회화 스터디를 시작한다든지 자 그렇게 해서 자 친구가 보자고 해. 아니면 친구가 통화 좀 하자고 해. 근데 나 요즘에 이거 해가지고 나 여기 이거 배워가지고 나 토익 좀 한번 해봐야 돼서 나 학원 가야 돼. 근데 어떡하지? 나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명분을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명분을 나의 발전과 함께 결부시키는 거예요. 이만한 베스트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자기 개발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지금 하는 일 있을 거잖아요. 내가 대학생이면 뭐 그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업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2시간 들여서 해결될 일이야? 끝날 일이야? 4시간 들여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내 성과도 잘 나올 것이고 나도 좀 더 발전을 할 것이고 자기 개발 시간으로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한두 번이야. 뭐 나 여기 학원 가야 돼. 뭐 이거 해야 돼. 뭐가 있어. 이렇게 하겠지만 솔직하게 얘기는 해야겠죠. 근데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할 때 또 한때 친구였으니까 친구면 당연히 나의 성장과 발전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근데 이번에 이거 조금 잘해보고 싶어서 내가 항상 중국어 회화를 내 중국어 도전만 지금 한 8번째 하는 것 같아. 근데 한 번도 내가 극복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이번만큼은 한번 극복을 해보고 싶어서 내가 이거 좀 잘해보고 싶어서 그렇거든. 이제 이런 말 플러스 동시에 이제 내가 지금은 여유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것만 좀 끝나고 내가 먼저 연락해도 될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할지 말지는 뭐 알아서 하세요. 아니면 그쯤 되면 이제 뭐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 알지는 않을까. 또 그리고 그쪽에서도 뭔가 급한 일이 있거나 뭐 나한테 꼭 해야 되는 게 있을 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아마 찾을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뭐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하거나 네, 그렇게 해서 뭐 나보다 더 나은 옵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던 나만의 또 긍정 회로를 구축은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긍정 회로는 일단 객관적으로 이 모든 관계는 내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어떤 관계든 쉽지 않다. 그리고 누구나 관계에 있어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같고 함께 나아가기가 또 쉽지 않다. 왜 또 타이밍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참 살아보면요. 결국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시절 인연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와닿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맞는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인연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조금 멀어지고 싶은 사람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때로는 내가 멀어짐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내가 나빴다기보다는 나와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그리고 그 친구가 뭐 의도적으로 자기 개발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멀어지려고 진짜로 그 친구가 그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자기 개발을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바빠서 너무너무 바쁘고 또 어차피 모든 성장에는 그 폭발적인 한 몇 개월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혼자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그런 이유로 진짜로 멀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뭐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그 친구 왜 나한테 그럴까 라기보다는 이거는 인간사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동양의 한 다른 좀 인도의 한 나라에서도 이 시절일련이라는 말이 이미 그 시대 때부터 나왔던 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 그냥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죄책감을 너무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저는 그 또한 용기라고 봐요. 자기 개발을 하면 또 예전에 나와는 다른 또 새로운 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거기서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쏟을 것이고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기 위한 용기를 내셨고 그것에 있어서 나를 좀 지키는 용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그 친구도 그에 맞는 그 친구의 주파수에 맞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도 나의 주파수에 맞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관계의 끝은 누구 하나가 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방향성이 달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떠실까? 그럼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는 않을까 해서 드리는 고민 상담이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